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고요. 서류 심사를 통해 11명 중 3명이 탈락해서 8명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곧 경선 토론회를 진행할 텐데요.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한마디로 쟁점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여론조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후보 내에서도 탄핵소추를 찬성한 쪽과 탄핵소추를 반대한 쪽 후보가 지금 섞여져 있어서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 치열한 공방 예상됩니다. 우선 대변인님, 1차 경선, 지금 제가 앞서 말을 하긴 했지만 1차 경선의 그 관전 포인트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경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무조건 돼야 된다. 그 생각에는 사람들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경선이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의 주목도와 관심을 끌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해서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 빅데이트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 국민의 후보 내 경선에서 뭔가 시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이나 지금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뭐 김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폄훼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상상 이상의 것이 되고 다만 우려하는 건 뭐냐면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된다. 네.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 결정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허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축구를 했을 때 전반전을 우리가 불의에 1승을 당해서 2골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전 3골 4골 넣으면 이겨요. 후반전이 조기 대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부 판사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면 돼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론조사 조금 격차가 있잖아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게 하고 네네.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재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진 어떤 방향성과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가치? 그런 걸로 얼마나 설득을 하느냐. 그런 움직임 없이 우리가 낙담하거나 그러면 저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구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선이 굉장히 역동성 있대 과하게 저번에 전당대회 너무나 역동성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상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과도하게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비판하거나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승부는 끝까지 겨뤄봐야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경선을 지켜볼 수 있는 많은 포인트가 있죠. 근데 국민의힘의 경선은 특이성이 뭐냐면 전국 국민을 고루고루 보는 게 아니라 인구는 수도권이 많은데 근데 당원들은 TK, PK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TK, PK의 민심을 당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경선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지금 네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 남쪽에 그 TK, PK에 내려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후보님들은 뭐 여러 가지 다니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번 경선에서 제가 지난번 매일신문에서 초창기에 말씀드렸을 때는 3강을 말씀드릴 때 네네.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3강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3강 구도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온 것이라고 지금 많은 예측이 있고 결국 안철수, 나경원 그 두 후보 중에 누가 4강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추면 전략이 어떻게 될까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지금 토론회 내에서는 네. 후보들 간 불꽃 튀는 경쟁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후보들 간? 이게 좀 희한한 게 안철수 후보자는 지금 메시지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경원 후보자는 메시지가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속에서 토론의 조를 봐야 돼요. 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조추첨을 아직 안 했잖아요. 내일 합니다. 예, 조추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조추첨을 봐야 되고 그 나경원, 한동훈의 그 지난 전당대회에 이은 2차전 과연 뭐 네? 말해봐요. 네? 뭐라고요? 뭐 이거를 2차전을 볼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재미라 보여지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약간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정해준 방식이 뭐 의자 뺏기도 하고 MBTI 소개도 하고 한다는 건데 재밌게 한다는 거는 뭐 좋은데 그런데 차라리 요즘 젊은이들도 MT 가서 의자 뺏기나 MBTI 소개 안 합니다. 요즘 뭐 하냐?
엑셀 방송 이런 게 있어요. 그 음. 무슨 BJ들 엑셀 방송이라 그래서 4대 4로 뭐 춤추고 노래하면서 방송을 한 20시간 동안 하거든요. 네. 별풍선 터지라고 스포츠 터지라고 20시간 방송을 합니다. 22시간 방송. 그거를 하루 종일 보면서 자다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뭐 선관위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뭐 4인 룰이나 뭐 토론회를 할 때는 한 24시간 무제한 토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뭐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적어도 한 12시간 토론 해가지고 그 수많은 수백 개의 질문지 중에서 그때그때 뽑아가지고 여기 1분 안에 답해라 2분 안에 답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초점이거든요. 무제한 토론. 요거 한번 고려해 주십사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추첨에 따라서 1차 경선 불꽃이 많이 잘 튀길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 변호사님께서 3강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싸우게 네. 될 텐데 네. 이 둘의 전략이 사실은 세 분보다는 더 치열하게 준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어떤 전략 준비할 거라고 보세요? 요게 그 지금 결국 경선은 당협위원장 분들이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픽하냐가 경선입니다. 조직 싸움이거든요. 아까 네네. 말한 뭐 PK, TK도 있고 수도권 조직도 있고 우리 김기흠 대변인님께서도 당협위원장이시지만 당직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후보에 이제 지지를 못 하시는데 당협위원장 수를 확보하는 게 그게 가장 그 큰 게 될 거예요.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 의원들은 뭐 이만희 의원이나 뭐 또 김민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은 아니시죠. 현직 의원이신데 이러한 뭐 강승규 의원이나 뭐 이렇게 확보를 하신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확보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챗 GPT에 물어보니까 챗 GPT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현직 의원들 누가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승부를 좀 예측할 수도 있어요. 각 당협위원장들이 현직 의원들이 누구에게 줄을 섰냐가 곧 바로미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챗 GPT도 모르는 그 결과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저희 매일 그 신문 1타 뉴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 매일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